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무슨 일이든 결국 당신 탓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좀먹는 관계,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조력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그들이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어떤 모습을 가장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찬사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대신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조종하는 이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날개 달린 원숭이에 빗대어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름처럼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는 나르시시즘을 들여다볼 때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기반의 두려움을 봅니다. 충분히 특별해지지 못해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을 봅니다.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당신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당신의 용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갈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피해자인 당신이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아주 작은 비판조차 견뎌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진실은 그들이 애써 쌓아올린 거짓된 자아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수법을 간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교묘한 조종. 이것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심리 조종, 나르시시스트적 성격 장애, 그리고 그들이 가하는 학대의 징후들에 대해 배우고 알아차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특히 당신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정서적 지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 자체를 그들은 자신의 패배로 여깁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실을 밝히려는 당신의 의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과 같이 진실을 추구하고 어둠을 밝히려 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심리 게임에 놀아나지 않으며 가족의 비밀이라는 명분 아래 침묵을 강요당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타고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든 혹은 그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든 그들은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을 통제할 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에 걸쳐 우리를 침묵시키고 통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우리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험담, 괴롭힘,
보복과 같은 그들의 전략이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경악합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연락을 끊거나 그들의 말에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회색돌 전략을 사용하거나 혹은 단순히 거리를 둘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들에게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불안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다섯째, 당신이 세운 건강한 경계를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경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경계를 허물고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세운 경계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방어선입니다. 특히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때로 이기적이거나 차갑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 경계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여섯째, 무시와 거절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 조력자들은 거절당하거나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칭찬과 관심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그들의 드라마에 엮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한때 당신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 공급원이었을수록 그들의 반응은 격렬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다시 당신을 회유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은 그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또 다른 불안, 즉 늙고 병들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에는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개인이 있다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일곱째, 나르시시즘적 공급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리적 연료이며 관심, 긍정, 혹은 감탄을 통해 그들의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을 먹여 살리는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 공급이 끊겼을 때 그들은 마치 약물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중독자에게서 마약을 빼앗았을 때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매일 받아야 할 찬사와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덟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파괴성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자기 자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가 얼마나 유독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 고발이나 경찰 방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격적이고 집요한 성향을 알기에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아홉째, 그들의 실체가 대중에게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바로 공개적인 망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블로그에 당신의 이야기를 쓰거나 가족 모임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만행을 폭로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친구,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들여 만든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곧 그들이 저지른 해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10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과의 완전한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날, 그들은 나르시시즘의 공급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통제하고 조종할 대상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성공적이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삶을 재건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친절과 존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대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입니다. 오늘 나눈 10가지 두려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모든 공격과 조종은 사실 그들 내면의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마침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는 분명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무슨 일이든 결국 당신 탓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좀먹는 관계,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조력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그들이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어떤 모습을 가장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찬사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대신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조종하는 이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날개 달린 원숭이에 빗대어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름처럼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는 나르시시즘을 들여다볼 때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기반의 두려움을 봅니다. 충분히 특별해지지 못해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을 봅니다.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당신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당신의 용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갈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피해자인 당신이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아주 작은 비판조차 견뎌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진실은 그들이 애써 쌓아올린 거짓된 자아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수법을 간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교묘한 조종. 이것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심리 조종, 나르시시스트적 성격 장애, 그리고 그들이 가하는 학대의 징후들에 대해 배우고 알아차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특히 당신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정서적 지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 자체를 그들은 자신의 패배로 여깁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실을 밝히려는 당신의 의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과 같이 진실을 추구하고 어둠을 밝히려 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심리 게임에 놀아나지 않으며 가족의 비밀이라는 명분 아래 침묵을 강요당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타고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든 혹은 그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든 그들은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을 통제할 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에 걸쳐 우리를 침묵시키고 통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우리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험담, 괴롭힘, 보복과 같은 그들의 전략이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경악합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연락을 끊거나 그들의 말에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회색돌 전략을 사용하거나 혹은 단순히 거리를 둘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들에게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불안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다섯째, 당신이 세운 건강한 경계를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경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경계를 허물고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세운 경계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방어선입니다. 특히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때로 이기적이거나 차갑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 경계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여섯째, 무시와 거절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 조력자들은 거절당하거나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칭찬과 관심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그들의 드라마에 엮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한때 당신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 공급원이었을수록 그들의 반응은 격렬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다시 당신을 회유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은 그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또 다른 불안, 즉 늙고 병들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에는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개인이 있다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7째, 나르시시즘적 공급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리적 연료이며 관심, 긍정, 혹은 감탄을 통해 그들의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을 먹여 살리는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 공급이 끊겼을 때 그들은 마치 약물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중독자에게서 마약을 빼앗았을 때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매일 받아야 할 찬사와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8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파괴성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자기 자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가 얼마나 유독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 고발이나 경찰 방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격적이고 집요한 성향을 알기에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9째, 그들의 실체가 대중에게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바로 공개적인 망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블로그에 당신의 이야기를 쓰거나 가족 모임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만행을 폭로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친구,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들여 만든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곧 그들이 저지른 해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10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과의 완전한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날, 그들은 나르시시즘의 공급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통제하고 조종할 대상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성공적이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삶을 재건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친절과 존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대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입니다. 오늘 나눈 10가지 두려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모든 공격과 조종은 사실 그들 내면의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마침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는 분명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무슨 일이든 결국 당신 탓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좀먹는 관계,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조력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그들이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어떤 모습을 가장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찬사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대신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조종하는 이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날개 달린 원숭이에 빗대어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름처럼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는 나르시시즘을 들여다볼 때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기반의 두려움을 봅니다. 충분히 특별해지지 못해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을 봅니다.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당신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당신의 용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갈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피해자인 당신이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아주 작은 비판조차 견뎌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진실은 그들이 애써 쌓아올린 거짓된 자아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수법을 간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교묘한 조종. 이것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심리 조종, 나르시시스트적 성격 장애, 그리고 그들이 가하는 학대의 징후들에 대해 배우고 알아차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특히 당신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정서적 지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 자체를 그들은 자신의 패배로 여깁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실을 밝히려는 당신의 의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과 같이 진실을 추구하고 어둠을 밝히려 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심리 게임에 놀아나지 않으며 가족의 비밀이라는 명분 아래 침묵을 강요당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타고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든 혹은 그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든 그들은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을 통제할 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에 걸쳐 우리를 침묵시키고 통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우리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험담, 괴롭힘, 보복과 같은 그들의 전략이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경악합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연락을 끊거나 그들의 말에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회색돌 전략을 사용하거나 혹은 단순히 거리를 둘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들에게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불안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다섯째, 당신이 세운 건강한 경계를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경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경계를 허물고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세운 경계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방어선입니다. 특히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때로 이기적이거나 차갑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 경계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여섯째, 무시와 거절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 조력자들은 거절당하거나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칭찬과 관심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그들의 드라마에 엮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한때 당신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 공급원이었을수록 그들의 반응은 격렬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다시 당신을 회유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은 그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또 다른 불안, 즉 늙고 병들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에는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개인이 있다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일곱째, 나르시시즘적 공급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리적 연료이며 관심, 긍정, 혹은 감탄을 통해 그들의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을 먹여 살리는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 공급이 끊겼을 때 그들은 마치 약물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중독자에게서 마약을 빼앗았을 때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매일 받아야 할 찬사와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덟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파괴성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자기 자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가 얼마나 유독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 고발이나 경찰 방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격적이고 집요한 성향을 알기에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아홉째, 그들의 실체가 대중에게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바로 공개적인 망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블로그에 당신의 이야기를 쓰거나 가족 모임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만행을 폭로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친구,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들여 만든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곧 그들이 저지른 해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10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과의 완전한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날, 그들은 나르시시즘의 공급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통제하고 조종할 대상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성공적이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삶을 재건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친절과 존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대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입니다. 오늘 나눈 10가지 두려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모든 공격과 조종은 사실 그들 내면의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마침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는 분명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무슨 일이든 결국 당신 탓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좀먹는 관계,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조력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그들이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어떤 모습을 가장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찬사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대신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조종하는 이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날개 달린 원숭이에 빗대어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름처럼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는 나르시시즘을 들여다볼 때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기반의 두려움을 봅니다. 충분히 특별해지지 못해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을 봅니다.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당신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당신의 용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갈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피해자인 당신이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아주 작은 비판조차 견뎌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진실은 그들이 애써 쌓아올린 거짓된 자아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수법을 간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교묘한 조종. 이것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심리 조종, 나르시시스트적 성격 장애, 그리고 그들이 가하는 학대의 징후들에 대해 배우고 알아차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특히 당신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정서적 지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 자체를 그들은 자신의 패배로 여깁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실을 밝히려는 당신의 의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과 같이 진실을 추구하고 어둠을 밝히려 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심리 게임에 놀아나지 않으며 가족의 비밀이라는 명분 아래 침묵을 강요당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타고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든 혹은 그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든 그들은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을 통제할 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에 걸쳐 우리를 침묵시키고 통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우리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험담, 괴롭힘, 보복과 같은 그들의 전략이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경악합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연락을 끊거나 그들의 말에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회색돌 전략을 사용하거나 혹은 단순히 거리를 둘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들에게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불안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다섯째, 당신이 세운 건강한 경계를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경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경계를 허물고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세운 경계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방어선입니다. 특히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때로 이기적이거나 차갑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 경계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여섯째, 무시와 거절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 조력자들은 거절당하거나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칭찬과 관심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그들의 드라마에 엮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한때 당신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 공급원이었을수록 그들의 반응은 격렬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다시 당신을 회유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은 그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또 다른 불안, 즉 늙고 병들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에는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개인이 있다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일곱째,
나르시시즘적 공급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리적 연료이며 관심, 긍정, 혹은 감탄을 통해 그들의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을 먹여 살리는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 공급이 끊겼을 때 그들은 마치 약물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중독자에게서 마약을 빼앗았을 때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매일 받아야 할 찬사와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덟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파괴성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자기 자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가 얼마나 유독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 고발이나 경찰 방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격적이고 집요한 성향을 알기에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아홉째, 그들의 실체가 대중에게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바로 공개적인 망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블로그에 당신의 이야기를 쓰거나 가족 모임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만행을 폭로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친구,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들여 만든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곧 그들이 저지른 해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10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과의 완전한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날, 그들은 나르시시즘의 공급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통제하고 조종할 대상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성공적이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삶을 재건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친절과 존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대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입니다. 오늘 나눈 10가지 두려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모든 공격과 조종은 사실 그들 내면의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마침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는 분명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무슨 일이든 결국 당신 탓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좀먹는 관계,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조력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그들이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어떤 모습을 가장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찬사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대신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조종하는 이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날개 달린 원숭이에 빗대어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름처럼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는 나르시시즘을 들여다볼 때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기반의 두려움을 봅니다. 충분히 특별해지지 못해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을 봅니다.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플라잉 몽키가 당신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당신의 용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갈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피해자인 당신이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아주 작은 비판조차 견뎌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진실은 그들이 애써 쌓아올린 거짓된 자아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수법을 간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교묘한 조종. 이것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심리 조종, 나르시시스트적 성격 장애, 그리고 그들이 가하는 학대의 징후들에 대해 배우고 알아차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특히 당신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정서적 지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 자체를 그들은 자신의 패배로 여깁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실을 밝히려는 당신의 의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과 같이 진실을 추구하고 어둠을 밝히려 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심리 게임에 놀아나지 않으며 가족의 비밀이라는 명분 아래 침묵을 강요당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타고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든 혹은 그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든 그들은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을 통제할 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에 걸쳐 우리를 침묵시키고 통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우리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험담, 괴롭힘, 보복과 같은 그들의 전략이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경악합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연락을 끊거나 그들의 말에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회색돌 전략을 사용하거나
혹은 단순히 거리를 둘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들에게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불안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다섯째, 당신이 세운 건강한 경계를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경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경계를 허물고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세운 경계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방어선입니다. 특히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때로 이기적이거나 차갑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 경계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여섯째, 무시와 거절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그 조력자들은 거절당하거나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칭찬과 관심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그들의 드라마에 엮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한때 당신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 공급원이었을수록 그들의 반응은 격렬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다시 당신을 회유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은 그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또 다른 불안, 즉 늙고 병들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에는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개인이 있다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일곱째, 나르시시즘적 공급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리적 연료이며 관심, 긍정, 혹은 감탄을 통해 그들의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을 먹여 살리는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 공급이 끊겼을 때 그들은 마치 약물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중독자에게서 마약을 빼앗았을 때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매일 받아야 할 찬사와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덟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파괴성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는 자기 자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가 얼마나 유독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 고발이나 경찰 방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격적이고 집요한 성향을 알기에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아홉째, 그들의 실체가 대중에게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바로 공개적인 망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블로그에 당신의 이야기를 쓰거나 가족 모임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만행을 폭로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친구,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들여 만든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곧 그들이 저지른 해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10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과의 완전한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날, 그들은 나르시시즘의 공급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